부모 자식 간엔 왜 안 될까요? 가끔은 이곳에서 부모 코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분명히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이의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사실은 아시거든요. 아이가 아파한다는 것도 알고 아이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도 아는데도 내 신념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아는데도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내 가치관 앞에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데도 외면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죠. 그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이 기쁨이를 보내놓고 어제는 저희 강아지 4마리를 보낸 곳을 다녀왔어요. 이제 이 막내를 또 언니들 보낸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어제 다녀왔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어느 불교의 스님의 말처럼 삶도 죽음도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불과 며칠 전에 내 품에 안겨 있었던 아이가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번 겪은 것도 아닌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피차간에 서로. 근데 지금 이 10대인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이들은 이 코로나와 함께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고 욕심과 이기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기대, 내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부모가 생각하는 삶의 신념 이런 것들을 조금 궤도수정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를 봐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시험 때인데 왜 게임을 하죠? 아이가 왜 도대체 유튜브를 보느라고 밤에 잠을 안 잘까요? 매일 놀러 다니네요.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근데 조건을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질문 받으면서 큰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주목해야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는 법인데 한 번도 자기 안의 질문도 던져보지 못한 아이들, 누군가 어른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공부 안 하면 뭐 해 먹고 살 건데, 대학은 어떻게 할 건데, 아이들이 대답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들은 막 소위 말하면 막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내시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아이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기쁨이를 데려왔을 때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아이를 키우고 보내고 가장 아쉬운 건 충분히 많이 사랑한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더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걸. 이 녀석을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껏 키웠더라면 나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를 화장을 하고 유고를 보여주시는데 13살은 좋게 됐겠다고 참 많이 위안받았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을 다 하고 갔구나. 이 녀석은 7, 8살에 간 건 아니구나. 참 다행이구나. 그런데도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은 참 길지가 않아서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20살이 넘고 대학을 가면 부모랑 새끼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죠. 대학생이 되고 나면 아이들은 아침밥은 굶기 마련이고 수업에 맞춰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가야 하니까 저녁도 보통 밖에서 먹겠죠. 사실 20살이 넘은 성인 아이랑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벤트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해주는 새끼 밥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밥 먹고 학원 가는 아이들도 참 드물죠. 학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먹거나 아니면 분식집에서 밥을 먹거나 끝나 10시에 집에 와서 밥이라고 하기엔 뭐한 간식들을 먹겠죠. 실제로 엄마 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가족이 밥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왜 저희가 밥정 나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밥정을 나눌 시간도 갖지 못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로 학원을 가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보내면서 이게 제가 뼈저리게 가슴으로 와닿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불현듯 어느 날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에 내 코앞에 와 있다.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심리 상담을 보낸다. 그런데 그냥 뭔가 해소하고 오는 것 같기는 한데 특별히 아이가 달라지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다르게 하시냐?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가 와서 선생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1시간 동안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상처가 치유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거일 수 있다. 아이가 상담이 끝나고 또는 코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머리 아플 때 진통제나 먹은 거 정도의 효과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의 환경이 달라져야 되고 관계하고 있는 부모가 달라지지 않고는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상담, 아이의 코칭이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좀 불편하다. 실제로 아이의 코칭을 맡으면 아이가 코칭을 받는 시간과 비례해서 부모님도 저와 계속해서 접속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화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고는 부모님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는 아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내리사랑을 주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부모들처럼 자식을 기르진 않으셨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고 바빴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시대였긴 하지만 내리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끔 우린 그렇게 길러진 세대였죠. 근데 지금 그런 내리사랑이 있느냐? 감히 또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건 내 욕심 앞에서 휘둘러지는 어떤 힘의 권력, 힘을 가진 자가 소위 갑인 자가 휘두르는 어떤 횡포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반려견을 키우듯이 반려묘를 키우듯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자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랑, 그런 무한한 사랑이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또 이번 주에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건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의 우울감,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떤 불행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